굿모닝 청와대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와 새 정부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굿모닝 청와대 세 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공개합니다. 굿모닝 청와대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합니다.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정의당 포함시켜라. 저희 도직구쇼에서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저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도 함께한다라는 거고 오찬 메뉴를 김정숙 여사가 직접 진수성찬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힌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찬에 참석하는 5당의 입장들을 저희가 한번 미리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살펴보시죠. 우원식 원내대표예요. 회동 정례화를 건의할 생각이 있다. 계속 뭐 월별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마다 만난다는 거예요. 모임을 더 자주 하도록 확대하자는 말씀을 내가 오늘 가서 드릴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성동 원내대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협치를 하는 듯이 보여도 내용적인 협치는 하나도 없다. 아직 불편해요. 자유한국당에선. 아니 뭐 만나면 뭐하냐. 뭐 내용이 있어야지. 일단 견제하는 발언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의 전국 구상과 계획, 포부 등을 야당 입장에서 경청하면서 우리로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도와줄 건 도와주고 못 받는 건 못 받는 것 한번 오늘 간음해 보겠다. 한번 간을 보겠다. 굉장히 중요한 상견례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 결정을 무조건 따른다. 개헌특위는 반드시 내년 6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라는 본인의 말씀을 해주기를 바란다. 개헌하자. 이거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국민 통합을 가장 우선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고요. 정의당의 입장도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국민의 기대 부응을 위한 협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나눌 계획이다. 일단 5당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년 반 만에 원내대표들 만났다고 하는데 지난 정부에 비해서 1년 반 빠르게 청와대에서 원내대표들과 만난다. 뭐 이건 일단 좋은 일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정과 협치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4.13 총선에서 과거 새누리당이 대패하고 난 뒤에 이와 같은 모임을 정례화하자고 했는데 사실 한 번 만나고 제대로 된 정례화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정례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협치에 대한 시동을 걸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국회와의 협치로 풀어야 될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각을 빠르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최대한 좀 협조를 당부하고 싶은 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뭐 총리도 발표했고 네. 국정원장 청문회도 있으니까 그렇죠. 야당한테 좀 훌륭한 분이니까 좀 살살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총리가 인준이 정리가 돼야지 그다음 내각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좀 협조와 당부를 부탁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문제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추경 통과에 대해서 협조를 좀 당부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산안도 좀 협조해달라. 네. 이제 5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나는 자리부터 뭐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라고 얘기를 세부적인 얘기를 하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를 좀 주기적으로 만들면서 이 소통의 과정들을 잘 만들어 가자라는 아마 덕담을 주고받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협치가 구성된다면 굳이 연정할 필요도 없거든요. 예. 협치가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포석을 오늘 좀 잘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가 운영은 야당, 여당과 대통령과 함께하는 거니까 청와대가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례화하는 청와대 회동은 저희 도직구쇼도 찬성을 하는 바인데요. 그런데 오늘 오찬 요리 메뉴를 영부인이 아주 특별한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권 인사들도 몇몇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함께 볼까요? 김정숙 여사가 오늘 오찬 회동에 맞춰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줄 특별한 선물로 건강을 위해서 손수 만든 음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손수 만든 음식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거창한 메뉴들을 직접 요리했다는 거죠. 뭐 라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원내대표들도 뭐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 변호사님, 김정숙 여사가 요리 잘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 제가 김정숙 여사님 요리를 먹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부럽습니다. 요리를 상당히 잘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종종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이 사진이죠. 네. 그때 이제 그 메뉴가
자, 바다 달팽이 볶음, 또 전복 볶음, 소고기 구이, 더덕 구이, 뭐 더덕 요리, 튀김 요리, 대게찜, 뭐 이런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제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산삼도 나왔다면 섭산삼. 섭산삼,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더덕의 일종이다. 네, 한정식 정찬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2015년 최고위원을 집으로, 저 때는 홍은동이 아니라 구기동 자택일 때인데, 초대해가지고 김정수 여사가 직접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사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좀 긴장감이 흐르고 어색한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 화제를 하나 끄집어내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소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의 이런 직접 만든 요리가 다 제공되면은 일단은 음식 맛을 보면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또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섭산삼이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부드럽게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쪽 이제 인사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디테일한 것에 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근에 있었던 그 임종석 실장의 그 꽃 한 송이 이런 거와 비슷한 취지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또 이렇게 순식간에 소통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좀 주목한 신의 한 수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부인의 어떤 정무적인 영역이거든요. 이런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점심에 섭산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섭산삼.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나왔던 그 좀 굉장히 좀 묵직한 음식들이잖아요. 만찬의 의미고 예. 오늘 오차는 사실 저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영부인이 5당의 야당, 여야당 대표,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직접 손수 음식을 내놓는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신호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정숙 여사께서 정말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내조자로서 충분히 이 정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어요. 뭐 우리들 일반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입바가 찔 수 있는 좋은 메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YS 때처럼 칼국수만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먹여야 됩니다. 예. 일단 먹여야 돼요. 일단 먹여라. 잘 먹여야지. 잘 먹. 예. 먹여야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에서 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한 번 의미 없는 만남을 하는 것보다 한 번 음식을 나누면서 그 생각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오늘 음식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김정숙 여사가 손수 뭐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메뉴 결정하고 이런 또 손길이 가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에 안주인이 있다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뭔가 푸근하다는 그런 느낌을 한눈에 이제 받게 되는데 마침 이 정부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꼭 공과 뭐 어떤 평가는 다르지만 한 번 어떤 실패나 쓴소리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녹여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도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사람의 당사자들의 사의 표명과 오늘 법무부 장관 대행의 이 사의 표명은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이 마당에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까지 밝힌 이 와중에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는 차관이 사표를 냈다라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 이 같은 강력한 검찰 개혁에 검찰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상치 않은 오늘 이 뉴스 속보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취재를 해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 돌고 있는 이 분위기와 또 이 청와대가 묘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취재를 해서 내일 또 자세하게 그 내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